제가 30대 초반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행동 한 가지를 뽑자면은 저축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 이게 진짜 후회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월급 250만 원 받았을 때 190만 원으로 저축하고 나머지 60만 원으로 월세 내고 식비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도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녔었어요. 아, 그때 진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후회가 되냐면 이렇게 해도 인생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였어요. 1년을 모아도 2,400, 10년을 모아도 2억 4천, 10년을 죽어라 모아도 인생이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많은 부자들이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축을 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나 통장 잔고나 쌓여가는 그 속도 대비 힘듦에 비례하지 않고 점점 빈곤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부자들은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2023년도 KB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보고서는 거주주택 포함해서 10억 이상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서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정리해서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와 같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다른 점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보니까 저축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년에 8,825만 원으로 월 70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해요. 이 저축하는 행동은 우리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축을 하기 위한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항상 현재보다 더 나은 목표 금액을 정한다는 점이에요. 이 목표 금액이 자산대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현재 보유 자산 대비 1.8배, 자산이 낮을수록 더 높은 목표 금액을 가진다고 해요. 근데 왜 이게 같은 저축을 하지만 그 안에 이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들은 목표 금액을 정하고 그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축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그리고 저축 금액을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4천만 원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번 연도 목표 금액이 자산의 2배라고 한다면 4천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월에 333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 내가 200만 원밖에 저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자들은 333만 원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133만 원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서 저축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자신의 목표에 맞춰서 행동을 정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나의 현재 행동에 맞춰서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대로 저축해서 180만 원을 저축하고 60만 원 쓰니까 그거에 맞는 목표 금액을 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180만 원밖에 모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목표의 행동을 정하면 현재 180만 원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내가 30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면 120만 원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120만 원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 순간부터 저축을 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1년 모아도 2,400, 10년 모아도 2억 4천만 원이라는 정해진 암울한 미래가 이번 연도 4,800, 그 다음 연도 7천만 원, 그 다음 연도 1억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장이 가해지면서 저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를 줄이고 어떻게 줄이고에 집중하는 어떤 저축의 방식이 아닌 내가 어떻게 더 벌지에 대해 집중하는 방식으로 넘어오는 거죠. 부자들은 어떻게 줄이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벌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더 벌 거에 대해 공부하고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돈 쓸 시간이 없어져서 저절로 어떻게 줄이는지까지 동시에 해결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통장 쪼개기를 하든 식비 빼고 아무것도 안 하든 사람을 안 만나든 지지고 볶고 저축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오히려 퇴근 후에 부업을 하면서 소득을 늘리니까 저축률은 적어져도 저축액은 훨씬 증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축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없어요. 내가 단순 월급만으로 저축에 집중한다고 하면 한계는 결국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뭔 짓을 하던지 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내 월급이 300이면 최대 250, 뭐 부모님 집에 살면서 식비만 원 쓴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400이면 그럼 뭐 35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속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쓰면서 생활하는 것을 10년을 할 수가 없어요. 저축을 잘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지속성, 한계성, 측면 모든 면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저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면 월급이 적은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800만 원 다 쓰면 250 벌어서 50만 원 쓰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축은 방어입니다. 방어해주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버는 것은 공격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수비만 한다고 게임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어요. 반면에 공격만 하고 수비를 안 하면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수비가 안 좋아서 게임에 지게 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저축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축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공격에 집중하면 저절로 수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벌다 보면 돈 쓸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 쓸 시간이 없다 보면 소비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면서 방어 능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저축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월급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요. 대부분 이 줄이는 부분을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줄인단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면 내 인생에서 변수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어떤 정보나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60만 원을 소비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보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차단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돈은 쓸 때 효용이 생기고 쓰지 않을 때는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고 그 돈이 더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죠. 170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브리지워터 헤지 펀드를 설립한 레이 달리오가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5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이끈 빅 사이클을 분석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부와 권력을 결정짓는 8가지 결정 요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성공의 공식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본시장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익을 창출했다고 해요. 이걸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으로 좀 생각해보면 모든 소비를 통제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저축은 새로운 교육이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겠죠. 이게 돈을 지불한 교육이 아니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새로운 정보도 교육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부의 가능성이 차단되게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후회가 되는 30대 초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깨닫고 더 벌 생각, 더 배울 생각을 하다 보니 돈이 쌓이는 것은 시간 문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더 버는 게 저축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을 정리해 놓은 영상을 아래 댓글에 넣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